안녕하세요. 대비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현대엘렉트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실적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강한 이 실적의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역시 그에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일 단기적인 조정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재차 금일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실적부터 수주 잔고 모두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박자를 골고루 갖춘 그런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고환율 속에서도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환율이 높아지면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AI 발로 인해서 삶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은 근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삶의 트렌드 변화와 함께 주가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까지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지속적인 신고가 영역을 기록을 해줄 수 있는지 금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적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매출액을 보게 되면 21년 3월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년 3월부터 제대로 된 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현대엘렉트릭의 실적이 증가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에 대한 이 전력망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부터 해서 유럽까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정책을 펼쳐가면서 이 관련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관련된 수혜를 잇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따가도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사우디 같은 이 중동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국가의 이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공급이 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인 업황의 강세와 함께 실적의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AI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이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변압기 또 배전반에 대한 이 전력 인프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현대 일렉트릭이 변화하는 삶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수주잔고도 모두 증가를 하니까 이 당연히 EPS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PS가 상승하면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이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도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실적의 근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업황의 강세가 찾아오게 되면 이 관련된 주가 상승 모멘텀이 현재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제품 현황을 좀 가져왔습니다. 전기전자 부분에서 다 나오고 있고, 특히 전력기기 부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아랫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수출 부분에서 이 매출이 대부분 나오고 있죠.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존재했었는데, 환율이 상승할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그 이유가 이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관련된 환율 강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에 따라서 시장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이 사우디 전력청에서 이 매출이 14.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2030년까지 발전 용량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할 상황인데, 이 두 배가량 증가하는 모습이죠. 태양광부터 해서 풍력, 이 태양열까지 이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가져왔는데 뭐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달러 환율이 증가하게 되면 현대엘렉트릭은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환율 자체가 대략적으로 한 1,400원 근간에 다가온 상태인데 22년도에는 대략 한 1,430원, 440원까지 환율이 올라간 상황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어찌 됐든 현재 이렇게 달러가 고공행진하는 모습 자체는 현대엘렉트릭의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미국의 소매 판매 자체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아닌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수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CPI 지표도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는 공포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9월과 12월에 인하를 전망하겠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배적이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물러나가면서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동남아시아 GDP 성장률을 좀 가져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가져왔냐? 결국에는 해외 수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북미 시장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말고 이 동남아시아 시장도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 말고도 뭐 LS 일렉트릭을 봤을 때 이미 동남아시아 시장의 해외 법인을 다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DP 성장률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뭐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부터 베트남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우리나라보다 다 2배 이상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 전력 수요량을 봤을 때 2028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전력하면은 AI와 전력하면은 또 구리와도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구리를 보게 됐을 때 이 제조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다. 그리고 이 전기차부터 또 태양광 패널 제조에 쓰이는 주요 광물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구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구리와 HD 현대 엘렉트릭의 주가 비례 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현대 일렉트릭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락할 때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뭐 상승할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뭐 100%는 아닙니다. 사실 뭐 다른 뭐 가온전선이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구리와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현대 일렉트릭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 가격의 동향에 따라서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의 변동성도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정세적인 변동성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리도 AI부터 뭐 전기차, 반도체까지 이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리 최대 공급국인 이 칠레에서 이 생산량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구리에 대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리 자체가 경제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제조업 지표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제조업 지표가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와줬습니다. 50이라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 경기 확장에 대한 국면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50을 넘어주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확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구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부분도 현대 일렉트릭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이슈는 단기적이다. 하지만 어쨌든 25년까지 75% 이상 급등할 이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 가격의 변화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 흐름세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현대일렉트릭의 가격적인 측면 가져왔습니다. 현재 모습 자체는
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성을 해준 다음에 단기적인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뭐 1월부터 2월 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봤을 때 이 주봉상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 5일선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전고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고가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책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주면서 지지율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이 방법을 시도를 하겠지만 이 정책안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에 이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전에 정책안을 계속해서 강조할 확률이 높게 되고, 이 현재 공통 정책안이 뭐냐? 바이든 트럼프 공통 정책안이 바로 전력입니다. 이 중에서 원전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뭐 AI부터 전기차, 반도체까지 산업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력은 핵심 근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양 후보 모두 전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기사가 된다라고 하면 현대일렉트릭 주가까지 상승 모멘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국 경기 회복이 가시가 되면 이 부분도 당연히 구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 상승, 그리고 이 주가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맞아떨어져 갈지는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